일본의 대형 음반사이자 연예기획사이기도 한 에이벡스가 미국의 공연 스포츠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기업 에이지 프레젠스와 손을 잡고 합작사 에이지엑스를 설립해 세계 진출을 할 아티스트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렉은 전 세계에 300여 개의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LA 레이커스, LA 킹스, LA 갤럭시 등 미국의 유명 스포츠 구단도 소유 중인 회사로 현재 셀린 디온, 에드 시런, 롤링스톤즈, 테일러 스위프트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 대행사 계약도 장기 독점 계약으로 갖고 있으며 BTS의 공연 대행사를 맡았던 경력도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아담 윌크스와 야마나카 아키히토의 대담에 따르면 양사가 손을 잡은 것은 일본 시장에서 현 시국이 종료되면 일본에서 공연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에이지 측과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려는 에이벡스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담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세계를 목표로 하는 아티스트, 그리고 일본에서도 활약하고 싶은 전 세계의 아티스트에게 창조성과 기회를 제공해 나가는 것이 에이지엑스의 주된 사업 내용입니다. 에이지엑스를 통해 에이벡스는 보다 글로벌한 전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보다 세계적인 전개가 필요하게 된 음악 비즈니스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음악 시장은 매우 커서 콘서트 등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시장만 해도 2018년도에 집계된 규모가 6천억엔 약 6조 원 정도입니다.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일본의 아티스트는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비즈니스가 성립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의 비즈니스 수법이나 노하우를 도입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의미에서도 나쁜 의미에서도 일본 독자적인 진화를 이루어 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세일즈의 형태가 CD에서 스트리밍으로 바뀌고 있고 K-팝이 구미에서 메이저 콘텐츠가 되는 등 세계 음악 비즈니스 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이에 따라 아티스트나 프로덕션의 의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그러한 변화는 크게 가속되어 갈 것입니다. 이 시국이 지난 후에는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일본의 아티스트가 증가해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세계를 목표로 하는 아티스트나 프로덕션의 제안이나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아티스트로서도 해외에서의 가능성을 추구하여 더 많은 팬을 확보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K-팝은 되고 일본 아티스트는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이지엑스를 통해 일본에서 세계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개발에도 힘쓰고 싶습니다. 한국은 국내 시장이 그리 크지 않았고 처음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시간을 들여 현재 K-팝은 국제적으로 매우 큰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국외에서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한 콘텐츠가 생겼고 일본은 국내에서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내에 스타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일본의 상황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원래 어느 나라에서도 국내 활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것이 최근의 디지털화의 수발하는 변혁에 의해서 모두가 글로벌화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본 아티스트도 세계적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사의 회사 지분의 비율은 알 수 없으며 현 시국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이 합작사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에이벡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선택에는 단순히 인터뷰에서 언급한 K-팝을 의식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원래 에이벡스는 88년 설립된 회사로 처음에는 해외 음반을 수입하는 회사였습니다. 이때 댄스 음악을 시작으로 후에 테크노나 유로비트, EDM 계열 음반을 중심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유통업체였고 이후 자체 제작 아티스트들의 성공과 음반 유통 사업을 확대해 메이저 음반사로 거듭나면서 2020년 3월 기준 순 자산이 494억 4,900만엔 약 5천억 원에 직원 수만 1,400여 명에 이르는 기업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90년대 J-팝 시장을 휘어잡았던 유명 뮤지션 코무로 테치야와 협업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코무로 테치야는 에이벡스로 음반을 발매하게 된 솔로 댄스 여가수 아무로 나미에의 프로듀싱을 맡았고, 아무로 나미에는 5개의 싱글을 100만 장 넘게 판매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 본래 인기 뮤지션이기도 했던 코무로 테치야는 아예 에이벡스 소속으로 결성한 혼성 4민조 그룹 글로브의 멤버로 직접 활동하며 정규 1집이 일본 음반 최초로 400만 장이 넘게 팔리며 에이벡스의 전성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90년대 후반부터 하마사키 아유미, 호다쿠미, 오오츠카 아이 등의 솔로 여가수들이 차례로 성공을 거두었으며, 혼성 댄스 그룹 트리플 A는 멤버 탈퇴가 꾸준히 있었지만 이 시국이 벌어지기 전에는 일본 돔 투어를 준비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또 음반 유통에 있어서는 일본의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기획사 자니스의 V6, 키스마이 후토츠, 스노우맨 등과 보컬과 댄스 멤버의 분업화로 일본 내에서는 실력파 댄스 그룹을 양성해온 이미지가 있었던 LDH 소속의 그룹들 전반의 음반을 유통하며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AKB48로 대표되는 48 사단 그룹과 같은 경우 아고야를 거점으로 하는 SKE48의 음반 유통을 담당하여 성공을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또 K-팝과도 인연이 있는 회사인데 현지화 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둔 솔로 여가수 보아와 동방신기의 일본 음반사가 에이벡스이며, YG 엔터테인먼트와 합작사 YGX를 설립하여 빅뱅 등 YG 엔터테인먼트 가수들을 일본에 데뷔시켜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룹 유키스의 음반을 유통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벌어진 회사 내파벌 싸움으로 간판 스타였던 하마사키 아유미가 회사를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 갈등을 봉합해 잔류시킨 일이 있었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흉흉한 상황 속에서 경영진이 교체된 바 있었으며, 이후 2010년대 들어서면서 점차 직접 제작한 가수들의 히트가 줄어들면서 에이벡스는 입지가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성기를 가져다준 코무로 테치야는 애초에 순수하게 에이벡스 소속이 아니기도 했지만 전성기 시절에 사치병으로 천문학적인 재산을 탕진하다가 이후 빚쟁이가 되자 저작권 사기범이 되며 몰락해 곤혹을 치렀으며, 이후 재기를 하는 과정에서 코무로의 빚을 에이벡스가 대신 청산해주고 에이벡스로 새롭게 영입하여 에이벡스 전성기를 이끌어준 공에 대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기 후에 건강 문제 등으로 은퇴를 했다가 번복하는 과정이 있기도 했고, 과거처럼 히트곡을 작곡하지도 못하며 회사에 큰 힘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회사는 그간 쌓아온 막강한 자본력과 소속 프로듀서들을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사운을 건 아티스트라며 혼성그룹 덜 넥스트 도어를 데뷔시켰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막대한 홍보를 앞세운 신인 가수들을 데뷔시켰으나 자 데뷔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실패하여 자체 제작 아티스트 양성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또 에이벡스는 본래 댄스 음악을 주로 취급해온 회사의 시작점에 영향을 받아 2001년부터 에이벡스 아티스트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댄스 스쿨 겸 연예인 육성 시설도 운영하고, 이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을 일종의 연습생 형태로 관리하며 다양한 댄스 그룹으로 공개하기도 해왔었습니다. 일본의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기획사 자니스의 음반을 유통하고 있어서인지 보이그룹을 직접 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대신 혼성 댄스 그룹과 걸그룹 제작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2009년부터 출범한 아이돌 스트리트라는 브랜드로 여러 걸그룹들을 제작하고 AKB48이나 모닝구 무스메처럼 기수 제도를 도입하여 규모를 확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K-팝 그룹들의 일본에서의 성공은 에이벡스에게도 타격이 되었습니다. 분명 자체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한국의 연습생 제도와 유사하게 인재들을 육성하고 이들 중에서 댄스그룹 데뷔조 멤버를 선출하고 있어서 일본 내수 시장에서는 주먹구구식 육성을 하는 자니스나, 사실상 트레이닝이 없는 48 사단 그룹들과 비교하면 에이벡스 댄스 그룹들은
실력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덕분에 꽤 팬덤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니스나 AKB48 등의 48사단 그룹과 비교하면 실력이 나은 정도였지 K-팝 댄스 그룹들과 비교하면 실력파 그룹이라고 내세우기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스트리트는 출범 초기부터 나름 일본 내에서는 실력파 걸그룹 집단으로 주목받기도 했으나 잦은 멤버 변동과 인기 부진으로 해산하는 그룹들이 늘고 있으며 현재는 와스타라는 그룹만이 그나마 존재감을 보이며 아이돌 스트리트 브랜드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에이벡스는 음반 유통 사업은 그런대로 성과를 계속 내고 있었지만 자체 매니지먼트 사업은 2010년대부터 성공보다는 실패가 누적되며 회사 경영 실적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이 시국이 겹쳐 공연이 중단되면서 경영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작년 9월 중간 결산에서 30여억엔 약 3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결국 2020년 12월 24일에 회사의 자랑이었던 본사 빌딩을 700억엔에 매각하고 같은 빌딩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급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음반 사업부는 그래도 현재 발매 음반마다 10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 중인 자니스의 인기 아이돌 스노우맨을 비롯해 성과를 거두는 아티스트들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음반 사업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 에이벡스는 아티스트 육성 사업에도 꾸준한 성과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벡스 입장에서는 K-팝 가수들의 급부상이 꽤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이들의 성공에 대항해서 뭔가 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당장 음반 사업부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자니스의 스노우맨만 하더라도 아시아 진출을 노린다며 한국인 뮤직비디오 감독을 섭외하고 한국인 작곡가에게 곡을 받고 한국의 세븐틴 안무가에게 안무를 받으며 활동하면서 아시아 진출을 외치고 있는 상황일 정도인데 에이벡스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자체 육성 시스템으로 제작한 아티스트들만 가지고 내수 시장만을 바라보기엔 회사 사정이 꽤 좋지 않고 해외 시장에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 그대로 아티스트 육성을 하는 것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에이벡스와 손을 잡은 AEG는 어디까지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장을 다수 경영하고 있는 공연 기획사에 가까운 회사입니다. 음반 회사도 아니고 아티스트를 직접 제작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합작사에서 에이벡스는 자신들만의 노하우로 자체 제작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이들을 AEG의 글로벌 공연 사업 인프라를 이용해 해외로 진출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국이 끝나면 본격화될 에이벡스와 AEG의 글로벌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